주도 섹터 공략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핑크핑크 분홍색으로 대동단결한 하루입니다. 뭔가 좀 민망하죠? 네, 썩 보기 좋진 않네요. 아니 좋다라고 이게 자기 체면을 걸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플러스가 나오기는 하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종목은 안 가고 내 계좌는 좋지 않은 이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수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은 대형주, 중대형주들의 강세로 인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중소형단에서는 오히려 지금 최근 6월 들어서도 하락 종목이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2배 많고요. 상승 종목보다. 코스피도 5대 3으로 하락 종목이 사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수는 플러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지금 지수는 플러스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형주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좋은 거 맞나? 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흐름도 살짝 힌트를 부탁드려볼게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만 오르는 장세가 이어질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동안 소외됐던 쪽에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중 하나가 2차 전지 기대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기회에 당분간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소외 섹터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조금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중대형주,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중소형주라든지 소외 섹터로의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리오프닝 쪽에서는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오랫동안 좀 쉬어가고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 전력기기 관련해서도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조정받는 구간이 어디서 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좀 상승분을 좀 반납할지에 대한 좀 시장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최근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더 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실 또 고민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포트의 나의 포트의 리밸런싱이 사실 좀 상당히 고민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차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주실지도 궁금해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주도력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결단력을 지금 내리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저는 지수 조정이 살짝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너무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바로 또 대형주로 포트를 변환시키면은 거기서 또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 섹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느꼈으니까 그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차근히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흐름을 잘 타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인데 엇박을 한 번 타면 힘든 시장이니까 조금은 기다릴 때라는 조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 좀 이야기해보죠. 오늘 어떤 이야기 저희 차장님 주로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역시 더 보시는군요. 일단은 더 본다가 맞습니다. 반도체와 지금 함께 지금 최근에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흐름이 워낙에 좀 강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기아까지 52주 신고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이어가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관련주들, 계열사 관련주들, 부품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더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저는 오케이. 더 간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을 좀 지어주시는 걸까요? 현대차와 기아에 한정해서만 아니면은 사실 통상 부품주가 간다고 한다면 똑같은 눈높이로만이 아니라 더욱더 탄력성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쪽까지 보시는 걸까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만 포트에 담기에는 사실 지금 현대차를 비중을 높게 신규로 담기에는 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장중에 그러고 보니까 29만 원 터치까지 나왔어요. 네. 사실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우리가 연초에 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업 밸류업뿐 아니고 여러 가지의 지금 모멘텀이 다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에 대한 비중을 아주 늘린다기보다는 그 외에 낙폭이 과했던 섹터의 그 종목 쪽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현대차, 기아의 강세가 밸류업과는 조금은 다른 매출이 조금 더 찍히고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 쪽의 모멘텀을 사장님도 가장 높게 쳐주시는 걸까요? 지금 어제부터는 인도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 뭐 인도 법인의 IPO에 대한 부분 많이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인도 매출이 나오는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완전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언제까지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내에서의 좀 테마라고 좀 보고요. 결국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정리를 해보면 현대차는 인도 IPO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판매량 증가, 점유율 증가에 대한 부분이 5월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로 이어질 때 또 주주환 원칙에 대한 부분 기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진짜 지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다라고 하면 요즘은 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 종목이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의도치 않게 길어져서 짧게 보셨다가 길게 봐야만 되는 상황이 좀 대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지금 본다면 이 포인트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조언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 단계적으로는 인도 시장에 대한 관련 종목도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저는 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으로 길게 끌고 가긴 좀 힘들기 때문에 부품주들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때 북미와 인도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을 좀 하시고 비중을 너무 한 번에 많이 담는 것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 이 순간에 어떤 종목으로 조금 더 공부해가면서 모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저울질해 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는 인도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화신, SL, HL만도,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맞는데 너무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소외되는 부품주들 인도 쪽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은 쪽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쪽 매출? 미국 쪽 매출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악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러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늘 현대위아를 좀 봤어요. 사실은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현대위아가 자동차 부품주기도 하면서 오늘 방산도 잘 가긴 한데 방산 쪽 모멘텀이 가속화되는 걸까 부품일까 했더니 자동차 성격을 좀 더 높이 쳐주시는 거죠. 이제 방산에 대한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출 비중에서는 조금 작은 부분이고요.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업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의 주가와 거의 연동되지 않을 만큼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던 상황인데요. 실적이라든지 밸류적인 차원에서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쪽에서의 뭐 엔진 사업 쪽에서의 이제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작년에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 네. 그리고 뭐 그뿐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그 팩토리 관련된 이슈라든지 전동화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현대차의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지금 현대위아는 뭐 인도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현재 네. 시점에서. 하지만 인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인도뿐 아니고 멕시코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다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인도 법인 상장 후 뭐 증설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판매량 증가라든지 생산 증가에 대한 효과는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상당히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오늘은 다소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오전에 네. 시세가 강했다가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우들이 예. 많아서 어떤 포인트로 담아갈 전략을 세울지 팁을 주신다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품주들이 말씀하신 대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네. 오늘 장 초반에도 살짝 밀렸다 다시 반등하면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 종목들을 지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든지 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장 초반에 사는 것보다는 중반에서 후반에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정말 좀 손이 정말 간질간질. 예. 장 개장하고 한 30분 정도는 저는 사실 최대한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물론 종목별로 당연히 다릅니다. 종목별로 탄력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잘 이렇게 점찍어 두셨다가 조금은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저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죠. 네. 기다림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HL 만도 AS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도 비중 한다면 HL 만도, 그리고 자동차 한다면 만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약간 숨 고르고 있어서 오히려 네. 그러면 지금이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인지 네. 리뷰 부탁드려요. 최근에 만도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금 살짝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만도 같은 경우는 북미라든지 중국 내에서 매출액이 상향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인도 시장도 물론 타겟팅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만도의 지금 구간 자체는 밸류가 지금 레벨업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눌릴 때는 조금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뷰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도 섹터 공략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과 시간 꾸려 나가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